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이요. 이게 수면, 스마트폰 사용, 눈 건강, 심지어는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방식의 변화까지 다루고 있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대 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특히 이 스크린과의 관계가 우리 건강, 그중에서도 잠이랑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할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근데 흥미로운 게 보통 막 7시간, 8시간 자야 좋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거기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국내 연구도 있더라고요. 네, 그 수면 시간 관련 연구 말씀이시죠? 네네, 바로 그거요.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하루에 한 5시간에서 7시간 그 정도 자는 게 심혈관 질환 위험은 오히려 가장 낮춘다.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40세에서 69세 사이 성인 한 2,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. 꽤 큰 규모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자는 그룹은 5시간에서 7시간 자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전반의 위험이 한 1.9배 정도 높았고요. 1.9배요? 네, 그리고 특히 9시간 이상 자는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은 2.8배, 뇌졸중 위험은 무려 3.1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. 와, 3.1배면 정말 높은데요? 그럼 무조건 오래 자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네요. 그렇죠. 잠자는 총 시간뿐만 아니라 그 잠들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한 거 있잖아요. 그것도 뇌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정도 높인다고 하니까요. 결국 수면의 양만큼이나 규칙성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설령 5시간에서 7시간이 이상적일 수 있다고 해도요.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, 그러니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거요. 이건 또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. 네. 정확히 보셨습니다. 특히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의 97% 이상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고요. 97%요? 거의 다네요. 네.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의 질은 확실히 아주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. 또 노르웨이 연구도 있었는데 젊은 성인이 잠들기 전 딱 1시간만 스마트폰을 써도요. 네, 1시간이요? 네. 그래도 불면증 위험이 59%나 증가하고 실제 잠자는 시간도 평균 한 24분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가 됐죠. 와, 24분이요?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SNS를 하든 게임을 하든 콘텐츠 종류보다는 그냥 사용 시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. 결국 뭘 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보느냐가 더 문제다. 그렇죠. 결국 스마트폰은 잠잘 시간 자체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자는 잠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거군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. 눈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매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근시 위험이 21%씩 높아진다니 이것도 상당한 수치인데요? 네, 이게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. 서울대 연구팀에서 한 겁니다. 네. 이 분석에 따르면 특히 하루에 1시간에서 4시간 사이 사용하는 구간이 있잖아요. 네. 그 구간에서 근시 위험도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해요. 그래서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근시가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. 세상에 절반이요?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. 네, 단순히 시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안구 건조, 또 목이나 어깨 통증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디지털 눈 피로 증상도 아주 흔하고요. 저도 가끔 그래요. 목이랑 어깨가 뻐근하고. 그렇죠. 결국에는 수면 부족이랑 눈의 피로가 막 겹쳐서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화면 밝기를 좀 조절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한 40cm 이상 거리를 둔다든지 또 의식적으로 눈을 좀 자주 깜빡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종합해보면 한국인한테는 어쩌면 5시간에서 7시간 수면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네. 정작 스마트폰 때문에 그마저도 질 좋은 잠을 자기 어렵고 눈 건강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네요. 그럼 해결책은 결국 습관 개선일 텐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핵심은 역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거고요. 그리고 잠들기 전 최소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. 네, 30분에서 1시간. 네, 그리고 침실은 정말 딱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고요.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, 명상음악 듣기 같은 거 이런 이완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완 활동. 근데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요. 아예 그냥 스크린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좀 흥미로운데요. 어떤 거죠? 바로 그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 같은 소위 듣는 컨텐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듣는 컨텐츠요. 저도 팟캐스트 자주 듣거든요. 네. 이게 눈에 피로 없이 정보를 얻거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일 하면서 멀티태스킹 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운전할 때나 집안일 할 때 좋더라고요. 그렇죠. 물론 이것도 자기 전에 듣는다면 여전히 그 블루라이트라든지 기기 자체 사용 시간은 줄이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자극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. 네, 그러네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요. 여러분의 수면과 눈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, 또 점검해볼 포인트들을 좀 찾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. 어쩌면 당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은 7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점, 그리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점,
또 늘어나는 근시 문제에 대한 경각심까지요.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이 듣는 컨텐츠의 확산이요. 스크린 과부하 시대에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대안이 될까요? 아니면 이게 그냥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기기 의존으로 이어지는 길일까요? 이 기술과 건강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할지 계속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